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낭만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모든 아파트의 기본은 84 타입 32평짜리이기 때문에 주로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 부동산을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25평짜리 59 타입도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었던 게 한 7개월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 동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지난 영상을 찍은 이후인 4월 달부터 오늘 날짜인 10월 3일까지 거래 내역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59 타입인 거고요. 사실 기간이 긴 만큼 이 거래량도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그래서 허들을 좀 높였는 게 15건 이상 거래된 것들만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우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편한 세상 남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지묘동의 LH 뉴웰시티, 그리고 도원동의 가란마을, 남산동의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그리고 남산동의 남산자이 하늘채, 농공읍의 농공 성원 아파트, 노원동 3가의 노원 한신더휴, 수창동의 대구역 센트럴 자이, 유천동의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 각산동의 혁신 LH 4단지, 다사읍의 청아람 2단지, 그리고 역시 다사읍의 대실역 태왕아너스, 볼리동의 더샵 달서 센트럴, 그리고 만촌동의 만촌 우방타운 1단지, 이곡동의 성서이 동서화성, 그리고 용산동의 성서이 보성타운, 이곡동의 보성화성타운, 도원동의 아람마을, 그리고 다사읍의 서재죠. 에코폴리스 동아 IWC, 옥포읍의 옥포지구 서안이다운, 그리고 감삼동의 우방 드림시티, 월성동의 이편한 세상 월배, 그리고 신암동의 이안동대구, 세천의 제일풍경채 프라임, 침산동의 침산화성파크 드림, 효목동의 태양 메트로시티, 이곡동의 한빈마을, 도원동의 한신들마을, 유천동의 현대 아이파크.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또 15건 이상 거래가 되었는데, 우리가 거래량을 살펴볼 때 항상 유의해야 되는 것은, 사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된 거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 몇 퍼센트 수준이냐, 이것까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유의미하게 퍼센트 구분을 다 해보니까, 방금 봤던 거에는 구축 아파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2%, 3% 수준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25평형짜리가 많다 보니까 15건 이상 거래된 거다. 물론 그 지역 안에서는 선호하겠지만 대구 전체적으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입지가 그래도 괜찮은 곳에 신축 아파트가 높은 거래량 비율을 보여줬었고요. 저는 이제 5% 이상인 것들이 그래도 오늘 분류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당장 봐도 이편한 세상 남산이라든지 벌써 7%가 넘죠. 입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묘동 같은 경우는 2% 밖에 안 되고요. 오래된 아파트인 가란마을도 2% 수준입니다. 그리고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도 7.8%나 되니까, 그리고 입지별 혹은 신축 여부, 이런 거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해석할 수 있겠고요. 탑3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등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거래량도 진짜 많았었고요. 그리고 거래량 비율도 8.9%나 되는 남산자이 하늘채입니다. 참고로 이 순위는 그냥 거래량 비율로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남산동의 25평 강세가 매우 강하잖아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남산 이편한 세상 이런 것들이 7% 이상 당연히 받아 나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실거주 가치가 매우 뛰어난 남산 자이 하늘채는 무려 9%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2건이나 거래가 되었고요. 여기는 지금 한 4억대 초반에서 4억대 중반, 그리고 후반도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줬고요. 이제 로얄동을 구분할 때 두류 타워 뷰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뷰적인 측면에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남산동이 매우 뜨거운 상황에서 다들 비슷한 좋은 흐름을 가져오고 있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낼 수 있겠고요. 월베이치 아이파크는 아슬아슬하게 또 4등에 랭크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또 2등 거래량 비율에 있어서 두 번째 순위는 바로 신암동에 있는 이안동대구입니다. 그래서 신천역 주변에 뭐 동대구의 반도 유보라부터 시작해서 이안 동대구, 그리고 우방 IUC, 그리고 신축 아파트인 대시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안 동대구가 상당히 좀 선호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식 아파트이고 84 타입도 거래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25평짜리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무려 11.1%의 거래량 비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략 3억 중반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 이 정도면 뭐 가성비가 맞다라고 판단들 하시는 것 같고요. 동대구역 인근에서의 흐름이 매우 괜찮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 계속 꾸준한 아파트다. 사실 이제까지 거래량 흐름이 너무 괜찮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아주 큰 반등을 또 이뤄낸 게 아니다 보니까 실거주 가치라든지 혹은 미래성에 있어서 다들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대비 두 번째 순위를 또 보여주게 되었고요. 대망의 1등은요, 대구역 바로 앞에 있죠. 수창동의 대구의 센트럴자이가 무려 15.4% 거래량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대수가 워낙 작고요. 거래량 자체도 뭐 아주 뛰어나다 이건 아니지만은 비율로 따졌을 때는 매우 높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자면 대구의 센트럴자이 여기죠. 뭐 거주적인 측면이나 혹은 뭐 단지 내부의 가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뭐 당연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특히 이제 많이 흔들렸을 때가 뭐 대구 전체적으로 다 흔들렸지만은 공급들이 겹치는 시기가 23년도였었거든요. 그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좀 살아나던 시기가 제1려 풍경채 위너스카이를 좀 선택할까, 아니면 차라리 대구의 센트럴자이를 선택할까, 이 가성비 측면에서 요거를 고민하면서 입주장이 닫히고 나서 뒷동에 뭐 저층 매물만 남았을 때는 차라리 뷰 나오는 대구의 센트럴자이 25평을 사자, 이런 흐름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 워낙에 신도시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수창공원 이제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단지 내부의 상권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신혼부부 분들이라든지 혹은 젊은 부부들 이런 분들이 한번 가면 정말 뻑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유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래량이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다. 뭐 100% 믿고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가 잘 됐다는 것은 그만큼 호가들이 조금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 항상 이거를 유의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실거래가 대비 가격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고 있는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나고 있다면 거래량이 단기간 측면에서는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수성구가 오늘은 전혀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그나마 만촌 우방 1차가 25평 가운데 15건 이상 거래된 내역이었거든요. 아무래도 25평 자체가 좀 많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오늘은 비수성구 중심으로 이런 결과가 뜬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러면 없다라고 해서 또 안 좋은 건 분명히 아닐 거니까 결국 가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방금처럼 이런 전반적으로 선호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내가 기준을 잘 잡고 있는다면 내가 지금 노려보고 있는 25평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좀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거주가 괜찮은지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입지가 괜찮은가, 그리고 이런 아파트 대비 충분히 가격이 뭐 저렴하다거나 혹은 조금 더 받고 있는가, 이런 거 잘 신경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 6개월 정도 안에서 거래된 25평 아파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결정에 있어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